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뤘는데, 제가 오늘은, 그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예, 소설을 하나 좀 쓰게요. 이거 픽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 가정을 한 거고요. 이게 사실관계는 아니니까, 예, 그대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이제 원제는 그 작업자들로 정했습니다. 옛날에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 그거랑 좀 이렇게 뭐 유사하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뭐 부제도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좀 뭐 오픈은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 보시고 혹시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원제는 이제 작업자들로 정했고요. 일단 뭐 출연진들은 A그룹, 기득권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출연하실 분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좀 이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우리 중간층. 이 중간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이죠. 지켜보면서 일반인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냥 지켜보시는 일반인들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이제 A그룹, 이제 기득권층의 이제 또 이해 관계자들, 이런 내용으로 일단 한번 말씀 한번 얘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붙여 말해주면 이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소설이라기보담도 이제 주택시장 가격, 그러니까 주도주택이라는 게 좀 그 개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택시장 가격이라는 게 만약에 강남이나 서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이죠.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주위 금액도 이제 동반 이렇게 상승해주는 좀 효과가 있고, 이쪽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이렇게 추세를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시장 가격, 주도주택이란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여기는 제가 이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기득권이란 뭐 내용 다 아시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을 이제 형성해 놓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이제 뭐 뭉칠 수 있으면 뭉치고, 그게 뭐 언론도 될 수 있고 뭐 정치권도 될 수 있고 건설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득권층, 이제 그런 그룹들 이렇게 해체도 될 수 있지만 같이 뭉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세력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 형성을 해놓는 게 뭐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주택, 아파트 단지들에 다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는 거죠.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이 그룹에 같이 다 언제든지 얘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이제 중요한 단지들은 또 계속 또 이제 작업도 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제 그런 걸 지금 전제로 지금 제가 하고 가는 거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주도 주택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고팔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이해관계자 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뭐 그룹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싸게도 팔 수 있고, 그 비싸게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분명히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좀 가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요렇게 다 이제 이런 게 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소설이니까 어떤 그 상상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죠? 이제 이 기득권 그룹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쌓아놓은 관계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경제나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라하면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세력이 좀 형성돼 있다. 예, 이제 소설이니까. 예. 그걸 어떻게 했냐? 이거는 또 시나리오가 있죠. 예,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정치권이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택 시장들이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투기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뭐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제 모토하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런 거로 언론에서는 일부 이제 양도세 이런 거 중과 이런 거 나오니까 전국은 아니지만은 뭐 조정 대상 지역 예, 대표적인데 뭐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중과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으로 매물이 없어 집값이 상승한다. 예, 이제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 이건 뭐 사실일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이제 근거 있는 얘기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발표가 되면은 뭐 다는 안 그랬죠. 일부 또 이렇게 중간층 부분들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그 피해가 그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이 시점 이제 쯤에서 아까 이제 기득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이제 재료가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예, 좋은 이제 재료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자, 이제는 그 이제 집값이 이제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이제 아파트 단지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예, 좀 가격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의 그 아파트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예. 근데 그것도 예, 그냥 뭐 정상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서 뭐 8억짜리가 뭐 10억이 된다든가 몇 억씩 붙여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래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은 어느 분들이 이제 그 좀 득이 될까요? 어느 쪽에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상승한다 치면은 이제 현 정부가 좀 많이 원성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반대 그 정치권 세력은 그냥 뭐 덤으로 지금 좋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 이렇게 이제 상승 효과를 하면서는 아파트 단지들 예, 서로 이해타산이 맞기 때문에 예, 또 좋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중간 계층 뭐 그런 분들도 예, 일단 좋겠죠. 또한 이제 뭐 이렇게 분양이나 이런 거 하는 이제 건설사들도 예, 이렇게 가격이 좀 상승해 주면은 좀 예, 유리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매가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중과 대상 모든 주택 보유자분들이 다주택주도 아니고 일시적 2주택도 있고 1주택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예, 분명히 이제 거래를 다 걷어들인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들이 내놓은 금액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8억에서 예, 10억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8억에서 10억으로 예, 자고 일어나니까 예, 2억이 뛰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모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8억으로 내놓던 분들이 다 이제 수고를 하고 다시 이제 10억으로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예,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쳐주는 거죠. 가격이 지금 뭐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예,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거 최근에 이제 이런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한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분명히 저거 8억으로 살라고 했는데 뭐 9억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10억으로 떴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불안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갑자기 뭐 싼 주택도 있는데 10억에 매매됐다고 하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제 이걸 다 또 8억으로 내놓겠어요. 다 10억으로 내놓는데 자 그럴 때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이거 제가 이제 그 소설이니까 예, 소설로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자 이런 단지들의 또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제 포진이 돼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어떤 우리 그 관계자가 사나 어쨌든 그 서로 손해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이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자 이런 케이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억을 이제 10억까지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됐지 이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사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처음에 이제 8억을 내놨다가 이제 10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매수를 하려고 하면서 아 그러면 5천만 원만 이제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5천만 원만.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웬만하면은 왜냐면 하루아침에 어쨌든 2억이 올랐다 치면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5천 깎아달라고 해도 1억 5천 정도 남겨도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있는데 보통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또 대부분이 또 그래요. 왜냐면은 예, 당연히 10억에 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은 소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5천만 원에 깎아주고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쏙 나간다는 거죠. 쏙 5천만 원 깎아주고 왜? 어차피 여기는 8억이었어요. 근데 뭐 일주일 사이에 예 하루 일주일 사이에 1억 5천을 더 받은 거거든요. 해석을 하자면은 예 충분히 이제 그런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중간층 예, 좋은 게 좋지 하는 분들은 예, 이때 어떻게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매수할 분이 나타났을 때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뭐 한 단지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주도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예, 동시다발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거죠. 어디는 뭐 2억을 올려서 사고, 어디는 뭐 3억, 때에 따라서 뭐 5억까지 올려서 사고, 예, 그러는 거죠. 예,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가격 상승이 막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서 우리 물론 언론은 뭐 사실관계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한 개, 두 개 이제 일어난 거를 이제 시세가 이제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또 이렇게 몰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연일 기사를 내죠. 과도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그래서 어디가 몇 억에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이해관계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맞는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게 그냥 주택가격이 오른 거예요. 내가 주도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8억짜리 이제 10억 이하로 내놓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 누가 이제 이거를 다 8억짜리를 8억에 내놓게 해서 다 10억으로 내놓죠. 매물은 그렇게 내놓죠. 그런데 실제 거래는 예.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분들이 산 거 외에는 이 금액으로 내놓는 거는 거의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내놓kim들은 다 이제 그렇게 내놓는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내막을 모르면은 예, 다 시세가 다 그렇게 오른 거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또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계속 또 현재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계속 비판으로 이제 다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다 그쪽으로 또 이제 쏠리는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은 정확히 그 팩트를 가지고 일단 여기 한 건 발생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매매 거래가가 없으면은 예, 그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시세가 예, 계속 이게 이제 시세처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역으로 과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억짜리를 10억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왜? 제때에 매매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는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그냥 원래 뭐 8억 하던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여기서 10억에 쳐져서 10억에 하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9억에 팔아도 땡큐예요, 땡큐.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 이런 서로 이해관계들이 있다면은 예, 땡큐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다뤄드렸죠. 뭐 집값 상승한 이유 해갖고, 예, 이제, 뭐 금액이 이제 5억에서 뭐 8억으로, 뭐 13억이었던 게 뭐 7억이 오르는 사례도 있었죠. 예. 그랬을 때, 그대로 이제 하면은, 이제 언론들은 좀 이렇게 또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예, 똑같이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다, 뭐,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건설사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8, 9억이면 될 거를 뭐 13억에 분양을 해도 이렇게 건설에 그러니까 우리 분양에 성공을 좀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많이 이제 챙겼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서로 이제 관련된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집단들에서 일단 서로 이제 수익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나누게 되면서 심지어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권에도 이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종의 거래 관계를 안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소설이라고 그랬죠? 나타나게 되고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여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 세력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설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실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손해보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죠. 일단 제가 아까 중간계층, 제가 그 중간계층 분 거를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 또 다룰 건데 그 계신 분들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금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손해가 크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어디를 원망을 할까요? 건설사를 원망을 할까요? 언론을 원망을 할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뭐 정책인이 이런 현 정부를 또 원망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제가 아까 소설 속에 이제 그런 세력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손해볼 게 없는 거로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쌓아놓은 이제 이런 자산으로 이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요.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